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메타버스 ESG.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메타버스도 알고, 그 다음에 ESG도 알고,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IT 조선에서 이제 뭐 정부 인사들하고 기업들 중에서 이 메타버스와 ESG를 실천하고 있는 뭐 기업들 몇 군데 나와서 뭐 사례 발표 아니면 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패션존 마지막 건 죄송해요. 이거 빠뜨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때 열정지원님 제페토 토요일 날 저녁 때 있습니다. 또 빼먹으면 또 삐질라. 자 이제 합니다. 메타버스 ESG.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얇기 때문에 자꾸 말 시키면 안 돼요. 까먹을 수 있어.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알고 ESG라는 단어도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뭐냐면 그냥 제페토 또는 뭐 이프랜드, 게더타운 아니면 뭐 로블록스 다 들어본 단어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놀고 있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놀아보고 있죠. 제페토 갖고 놀아보고 있고, 이프랜드 저도 이프랜드에서 놀아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가상세계와 증강현실 뭐 이런 거 있죠. 이 단어의 차이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강현실이라는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그러니까 이 책상, 이 집, 내 방, 길거리, 아무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어떠한 게 뿅 하고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포켓몬고처럼 잡히지는 않지만, 이런 거지. 잡히지는 않지만 이 홀로그램처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 들어와 있죠. 이게 딱 잡히진 않아. 이렇게 잡히진 않죠. 하지만 포켓몬고나 얘네들 쫓아다녔었잖아요. 이런 게 증강현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여전히 비공개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통 자동차 타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 그래서 HUD. 그래서 자동차를 딱 탔을 때 계기판을 보지 않고 유리창에 그 반사해서 띄워주는 거, 지금 현재 몇 킬로로 가고 있다 이런 거 띄워주는 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내가 현실 내 자동차 안에 딱 그렇게 띄워주는 거.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영상처럼 띄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맞겠죠. 그런 것들이 증강현실의 그런 한 예. 그렇다면 가상세계는 뭐냐? 가상세계는 정말 가상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라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제페토 이프랜드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진짜 내 방인가요? 아니죠.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 안에 내 아바타가 들어간 거죠. 그게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HUD예요. 헤드 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강현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프랜드, 제페토, 게더타운, 로블록스, 뭐 메타에서 하는 호라이즌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런 가상세계, 그 안으로 들어가는, 만들어 놓은 공간, 요까지 이해되시죠? 증강현실과 가상세계. 요게 이해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건 다 총체를 아우르는, 이게 메타버스가 그 공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메타버스라는 건 딱 그 제페토면 그 제페토, 게더타운이면 게더타운이라는 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대요. 일단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그러니까 단어를 기억하세요. 연결, 그 다음에 통합, 창조. 저 요번에 요거 들으면 좀 약간 더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페토 안에서 우리가 실컷 놀다 나오잖아요. 놀고만 나왔어. 그 예전에 우리가 게임들이 있죠. 게임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게임하는 거 막 들어가서 게임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그럼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가 다른 거냐면, 게임에서 게임 머니를 뭐 이렇게 얻고 그랬었죠. 게임에서 게임 머니 포인트 획득하고 이런 거를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개개인의 주체들, 그 아바타들, 우리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 아바타 하나하나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창조한 것들을 가지고 경제 활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의 결국 지향점은 뭐냐면 경제 활동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메타버스를 왜 기업들이 연통창 기업들이 왜 메타버스 NFT를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페토에서 증강현실 체험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 안에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그 안에서 놀고 활동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결국은 돈을 벌어라 이거예요. 기업도 돈을 벌고 너희도 우리도 거기서 돈을 벌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거, 내 아바타가 나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아무나 제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제가 새벽거인이에요, 새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처럼 위변조가 불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 어떤 연결도 돼야 되고, 자,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통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통신 네트워크가 완전히 실시간으로 연결이 안 되고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드렸나? 그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올림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빨리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메타버스 구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투자가 돼야 될지 알겠죠.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저장 공간,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런 쪽 통신 이런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누구죠? 누구지?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우주에다가 그렇게 통신을 쏴대는 이유가 그 통신, 어디에서도 끊기지 않는 원활한 통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도 아니어도 우리가 핸드폰만 써도 지금 5G라고 해놓고 5G 요금 내고 있는데 5G 통신 제대로 안 깔려가지고 5G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 5G가 안 되고 LTE를 써야 된다던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띵 이렇게 막 늘어져. 당장 우리가 줌만 해도 그러지 않아요? 줌을 할 때도 튕겨 나간다던가, 우리 지금 이 프렌드 같은 경우 자꾸 튕겨 나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것들이 통신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인터넷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 있어야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어디에 더 투자를 하겠구나, 정부 차원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겠구나 보면 우리도 거기 따라서 투자를 해야 그쪽에 돈이 모이겠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투자까지도 같이 연결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아니지만 메타버스는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현실과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개개인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어내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신문 읽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가끔 그 얘기 드리잖아요. 음악이 꺼졌네. to on, 끝에 앞에 단어가 하나 있고 뒤에 to earn이 붙는 게 그러니까 모두가 추구하는 지금 비즈니스 방향이라고. 그래서 놀면서 돈 벌면 play to earn. 그 다음에 걸어도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work to earn.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돈 벌 수 있다. learn to earn. 그 다음에 그게 뭐죠?
우리 운동 많이 하잖아. 홈피트를 하던, 뭐, 피트니스를 하던, 뭐, 사이클을 타던, 뭐를 하던, 운동을 하잖아. 그럼 엑서사이즈라 그러죠. 엑서사이즈 to earn. 내가 하는 모든 어떤 활동들이 다 돈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이게 앞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플랫폼이 있어. 거기서 그림만 그리는 게 끝이 아니라 그림 그리면서 돈 벌 수 있는 거. 드로잉 투 earn, 디지털 드로잉 투 earn,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또 뭐든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to earn,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MKY 안에서도 자꾸만 부클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만 돈을 리더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어떤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리더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모든 이 인식의 전환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to earn으로. 그 안에서 그 플랫폼이 성장하려면 그 플랫폼에 들어있는 개개인이 돈을 벌 수 있어야만 그 플랫폼이 지속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공부, 뭐든지 하려면 우리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지치는 이유가 뭐죠? 뭔가 공부를 해서 돈을 수익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을 갖고 했는데 돈은 못 벌고 계속 책만 읽고 있으니까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소비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나도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하면 그 플랫폼이 더 적극적인 참여로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 플랫폼 큰 생태계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엄청 급하게 바쁘게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딱 전환을 한 거죠.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어쨌건 돈은 못 벌고 계속 책만 읽어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벌고 계속 책만 읽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실 세계로 다시 돈 벌러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다. 근데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 제품을 집어넣으면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잘 사용하게 하는 기업이 누구냐면 애플이에요. 애플은 기계부터 만들지 않고 항상 생태계 조성을 먼저 저반을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딱 필요한 물건을 딱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손에 갖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제대로 그걸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도 그랬고요. 이번에 애플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글라스가 나올 거라, 헤드셋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애플의 헤드셋이 출시되는 그 순간부터가 메타버스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2023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고, 구글도 2024년도쯤에 아이리스라는 헤드셋을 개발해서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 2023년 아니어도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만들어지겠죠. 시기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10년 뒤에 아이폰을 이제 대체하게 될 거래요. 이 헤드셋 기기가. 워렌 버핏도 그쵸. 애플 하나도 주식 안 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샀나? 아무튼 그랬을걸요. 되게 늦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셨죠? 애플 주식 이름 뭐예요? 애플이에요. 애플.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하고 그럼 ESG하고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ESG 컨퍼런스. 그럼 ESG를 어떻게 메타버스 안에 녹여내서 지속 경영한 기업으로 발돋움 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들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버는 거.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 그리고 예전에는 돈을 벌면 됐어요. 많이 만들어내고 돈을 벌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과만 나오면 안 돼요.
돈을 너네가 벌긴 버는데 그 과정이 어때? 라고, 과정은 어땠어? 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이제는. 그래서 그 ESG, environment, 친환경,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탄소 절감, 탄소 제로화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S, 소셜, 사회적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기업이 될 것인가, 사회적 책임 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다음에 가바넌스, 지배구조, 아니 그 회사의 그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많죠, 그 가바넌스가. 근데 지배구조, 그리고 또 뭐죠, 주주들에 대한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ESG를 메타버스 안에 어떻게 녹여내면서 할 것인가. 그런데 다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텔레콤,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제조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다 쓰고 있죠. 이제 탄소를 줄인다는 건 정말 거의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완전 그 바닥부터 소비자한테 이르는 단계까지 탄소를 제로화 시키는 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목표로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제조 분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셜,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우리가 보통 그 시각장애인들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이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뿌예가지고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뿌연 상태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사람이 있거나 이 화면을 봤는데 글씨가 안 보여. 근데 그냥 빨간색인 정도만 보이고 글씨가 너무 뿌예서 안 보여, 아니면 사람 형체가 잘 안 보여, 이랬을 때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시각장애인들한테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끔 하는 앱이 있더라고.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일루미노라고, 일루미노라고 있는데, 그 앱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물론 똑같이 이 탄소 중립, 여기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이라고, 탄소를 제로화 시키는 거는. 하지만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갈 것이고, 이제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SK텔레콤이 메타버스 이프렌드를 만들었잖아요.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절로 샌다. 그 안유아의 가상자산, 그 새로 생긴 수업에 보면 그 안유아 교수님이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거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다 그러면서 국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탄소 배출권을 이제 그 안유아 교수님 회사랑 거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공부가 힘든데, 힘드니까 그곳에 기회가 있는 거다. 저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쉬우면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데, 힘드니까 힘든 공부를 해서 남들이 오지 못하게 거기를 먼저 선점을 해라.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프렌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프렌드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게 기업의 방향성인 걸 말하자면, SK텔레콤이 이프렌드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책임 있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돈도 벌지만 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SK텔레콤은 이프렌드에서 뭘 하겠다 그랬냐면, 일단 지금 현재는 MZ세대를 위한 마음 케어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MZ세대의 이 마음의 우울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들을 위한 마음 케어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도 이용을 해봤지만 저는 여기서 이거를 굉장히 이전부터도 높게 봤었거든요. 아바타들,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아바타들끼리 모여서 335 모여서 자기의 그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말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아바타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SK텔레콤도 여기서 그래서 현재 서강대 학생들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 학생들의
심리, 치유 이런 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많이 돌려보고 이거를 이제 노인층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노인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추후에는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겠고, 그 안에 AI 상담사를 두겠다 그랬어요. 저는 인간 상담사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또 AI 상담사, AI가 하도 똑똑해가지고 딥러닝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까지 AI 상담사를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가요? 두나무라고 있잖아요. 두나무랑 산림청이랑 또 협약을 했죠. 그래서 두나무도 자기네 그 안에 세컨블록이라는 메타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컨블록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가상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으길래 심으면 산림청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실제로 산불이 요번에 심하게 났었던 그 강원도랑 산불 지역에 실제 2그루의 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으로 땅 파고 나무를 한 그루를 딱 심었는데, 여기에다가 가상 그 공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질적으로 산불이 난 지역에 2그루를 심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ESG 협업을 하는 것, MSG, ESG 협업인 거죠. 그리고 그렇대요. 그리고 코카콜라도 원더풀 아일랜드라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었는데, 코카콜라가 또 워낙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 내는 곳이 그거잖아요. 그 음료. 그래서 투명 음료의 페트병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뭐 옷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그 투명한 그 페트병으로 이런 것들이 재활용되는 과정들을 그 메타버스 안에다 잘 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OX 퀴즈를 풀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후시 플래닛이라 그래서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말이 빨라지죠. 그래서 서울시 교통공사 후시 플래닛, 이거 같은 경우가 이 안에서 아바타들이 그 환경 관련 뭐 퀘스트를 수행을 하고, 소유, 토지, 나무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해서 탄소 지갑 리워드를 해준대요. 그래서 후시 에너지를 획득을 하는. 그래서 이 서울시 교통공사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후시 에너지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친환경 활동을 하며 경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시겠죠? MS가 아니라 자꾸 MS래. 메타버스와 이 ESG를 연결시킨 거예요. 메타버스랑 ESG가 결코 다른 길이 아니에요. 같은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저는 해보니까 사실 그냥 줌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바타들의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거가 좋을 때도 있고, 이게 꼭 100%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중 장점을 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출장 짐 챙겨서 비행기 타고 그 나라 가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에 탄소가 배출이 되죠. 비행기도 타야 되고 자동차도 타야 되고 대중교통도 타야 되고 등등등.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새로 사 입어야 되고 뭐 머리도 감아야 되고 등등등. 근데 이런 MSG.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메타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장점을 보자면 우리가 모임을 줌으로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디지털 이게 줌을 켜고 하는 것도 사실은 탄소가 배출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인다라고 한다면 탄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여기에서 보니까 그 메타 호라이즌 그 말하자면 제페토 이런 그런 공간 가상 세계 안에 보니까 내 PC를 통째로 넣는 거예요. 통째로 내 PC를 그 안에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더라고요. 증강현실처럼. 그래서 그 안에 통째로 들어가면 일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 메타라는 공간 안에 진짜로 내 PC가 통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실시간 연동으로, 완전히 자유자재로 메타 안에서도 잘 되고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잘 된다라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메타라는 공간 안에서 업무까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떤 분야에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을 몇 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것들 이제 메타버스 ESG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정부 인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기업들은 아까 SK텔레콤이나 이런 기업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너무너무 이거 정말 돈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던 게 야핏. 야핏이 야나두의 그 영어 하는 야나두라는 기업이 그 발표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에듀테크, 영어 교육 쪽으로 에듀테크로만 보니 너무 시장이 한정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테크로 간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야핏은 야, 너도 핏 할 수 있어. 스포츠. 야, 너도 핏 할 수 있어. 그래서 야핏이거든요. 근데 야핏이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상장은 안 됐어. 상장은 안 됐고 상장할 예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는. 근데 이 메타버스 이 공간을 정말 제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녹여냈더라고요. 녹여냈어. 그래서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내가 이제 사이클을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야핏. 맞아요. 송중기 모델.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클을 타요. 이 야핏에서. 그리고 어제 제가 검색해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야핏 사이클하고 뭐 그 프로그램하고 다 연동해서 다 이용하는 고급 프로그램이 480 몇만 원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이클을 타면 사이클 안에 딱 타서 TV 틀어놓고 타시죠. 보통 이렇게 TV 틀어놓고 타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 화면이, 그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 딱 내가 발을 이제 이게 타기 시작하면 이 모니터에 내 아바타가 들어가 있어요. 아바타. 옷걸이 아니야. 이거는 옷걸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니터를 보면서 타는 거예요. TV 보면서 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니터에 내 아바타가 똑같이 타요. 얘를 똑같이 자전거를 똑같이 타는데 똑같이 타는데 그 안에 그 자전거를 타는 그 트랙이 나와요. 트랙이 나와서 내가 탈수록 내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트랙 안에서 타고 있어요. 그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몰입도가 완전 좋더라고요. 막 타다가 만약에 지영님 들어와, 아시레님 들어와, 막 이렇게 서로 내 친구들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이 그 안에서 아바타들이, 나는 지금 혼자 타고 있지만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내 아바타들 그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막 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1등 한다, 뭐 아니면 요번에 오늘 누가 이겼네. 그러면 뭐 거기에서 탄 만큼 어떤 코인이 획득이 되고 적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의 경쟁 심리도 부추기는 거죠. 이거 내가 다음번에 내가 아슈레님을 이겨야 되겠다. 그럼 내가 다음번에 또 막 열심히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나 오늘 송중기랑 타고 싶어. 그러면 송중기를 딱 소환하는 거예요. 그럼 송중기랑 같이 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아니면 나는 오늘은 개인 코칭 받고 싶어 라고 선택을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사이클 하는 그 개인 코치들 중에 한 개인 코치를 소환을 해서 개인 코치가 지금 이 부분은 자세가 잘못되셨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코칭을 해줘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이클을 옷 걸어놓고 냅둔다거나 아니면은 TV를 보면서 그냥 혼자 TV는 가고 내 발은 그냥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메타버스랑 현실 세계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걸 아시겠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내 아바타도 타고 있고 현실 세계에서 진짜 내가 타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얘네가 이거를 오프라인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10,000개가 넘는 헬스장 중에서 규모가 꽤 큰 헬스장 5,000여 개랑 이걸 협업을 맺었어요. 야핏이랑. 그래서 이제 어디죠? 헬스 센터들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실제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아마 연동을 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또 오프라인 동호회, 오프라인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 170만 명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거기를 인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완전히 결합시켜서 연결시키는 이 작업까지, 그래서 올해 완전히 제대로 터질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코인을 획득했죠 아까. 그럼 거기 코인이 쌓였죠. 그럼 스타벅스가 됐던 그 얘네가 야핏에서 만들어 놓은 스토어가 있어요. 그 스토어에서 바로바로 그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안에서 나 또한 운동도 건강해질 수 있죠. 건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을 더 건강해질 수 있게끔 여기에서 이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얘네가 스포츠 테크 플러스 모티베이션 테크. 저는 방향성 정말 잘 잡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격을 알아보니까 좀 비싸긴 했는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회적 책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것도 해주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도 하고 하면 뭐 메타버스 ESG가 실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야핏이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부분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내 머릿속에는 야핏만 남는 거 아니에요? 야핏만. 그래서 요는 메타버스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개개인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해서 결국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만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안에, 이 브랜드 안에서 이제 상업적인 제페토처럼 옷을 만들어서 올리고, 지금은 다 무료거든요. 이런 것들,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렇게 기업들이 가고 판을 깔아놓고 있는데 그게 뭐야?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 적금 넣자 할까요? 사이클 적금 넣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야핏 하고 싶다. 그죠? 저도 하고 싶어요. 승산백지가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ESG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100% 확실히 왜 NFT를 하는지 알겠고, 보세요. 현실과 이 메타버스 안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위변조되지 않고, 그죠? 소유권 증명하고 다 하려면 NFT가 안 들어갈 수 없겠죠. 결국은 이 메타버스와 NFT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죠? 제가 이해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이 되려면 필수로, 그쵸? 자, 그래서 마켓문성님 이제 뿅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송중기랑 사이클 타자. 자, 송중기랑 사이클 타도 좋고 다 타 좋은데, 일단 이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적금을 보여야 되겠네요. 진짜로 땀빨빨 더운데 사이클 공구까지. 네, 이제 질문 안 받습니다. 우리 줄리쌤 말씀처럼. 네, 제가 요점 정리를 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다른 분들도 요점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정도 그래도 뭐 100% 우리가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발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요 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여기 안에 어떻게 내 걸 만들까? 근데 정부에서 막 몇 조 원의 경제 생태계를 뭐 메타버스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제페토랑 이프랜드 그거 가지고 되냐? 지금 대학교가 됐던 교육 쪽으로는 다 하려면 게더타운 같은 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게더타운은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니라 미국 거거든요. 돈을 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런 생태계를 안 만들어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대단하죠. 우리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전 생각해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조금 막연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고 그랬었어요. 자, 배터리가 5%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단체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려 그래요. 네. 다나은재 이제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어드릴게요. 뿅 단체뿅 하세요. 단체뿅. 다나은재경님, 라이크 기타 아트님, 핸드 프리센스 76님, 웃기짱 텐님, KHS 123466님, 네, 네. 배터리 없어요. 이젤 꼼지랑님, 뉴 라이프 포 마이셀프 은주님, 네. 줄리쌤, 쬐끔이라도, 네, 전문가들이 또 얘기해주는 것보다 저처럼 이런 아마추어가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더 잘 들릴 수도 있어요. 아초6234님, 네. 벨라히아송님, 내일 만나요. 우정민님, 네. 드림 위드 영님, 푸드 포 브레인님, 네. 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진짜 꺼질 것 같아요. 이제 3% 남았어, 3%. 뿅, 단체 뿅 할게요. 내일 만나.